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공매에서 집합 건물의 표현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입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만을 말합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다른 공매는 일반적인 매매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반적인 공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모든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저도 처음에 볼 때 이런 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공매로 나온 집들은 전부 다 지분일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건물은 61.32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지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공매로 나온 거는 지분만 나오는 건가? 그런 착각을, 아주 초반에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지분만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요. 등기부는, 이렇게, 표제부를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등기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중요시 여기고 근저당이나 갑구나 을구를 많이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이렇게 표제부까지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집합 건물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게 아닌 집합 건물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4개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보시면 한동 건물의 표시,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물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게 총 4개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또 구별을 해본다면 한동 건물의 표시, 그리고 전유부물 건물의 표시로 이렇게 건물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서 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표현함으로 인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 집합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집합 건물 이렇게 호수가 여러 개 있다고 한다면 집합 건물은 모든 이 토지를 같이 공유를 하죠.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토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토지 전체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호수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각 호수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분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조그마한 하나의 호수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분을 표시하는 게 대지권의 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건물이 있다면 건물 전체를 표현하는 게 일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한 호수의 특정 부분을 표시하는 게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해서 총 4개로 이루어지는 게 집합 건물의 표시인 거죠. 집합 건물의 표제부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합 건물 등기부를 한번 열어보실 때 이렇게 표제부가 4개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이 4개 중에 토지에 대해서 표시가 안 돼 있는 그런 물건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이므로 다른 내용으로 다른 동영상을 좀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면적을 총 317 중에 32.9292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서 말하는 317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토지의 건물 중에 이 토지 전부를 317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32.9291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대지권 비율.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대지권을 같이 보고 있는 이 부분을 대지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매의 경우에는 공매뿐만 아니죠. 경매는 마찬가지죠. 모든 집합 건물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이 물건이 지분이 낮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 없죠. 그러므로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 25%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예전에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기사에 요즘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기사에 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좀 나오죠. 경매로 아무도 안 산다. 폭락을 했다.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기사를 좀 너무 과장돼서 너무 심하게 없는 얘기를 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좀 표현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걸로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요.
현재 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25%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뭐 25%에 사서 얼마에 팔면 돼요? 한 100%는 좀 심하니까 한 80% 사면 팔면 80% 팔면 돈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죠.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다면 다들 회사 안 다녀야죠. 이것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만 해야지 뭐하러 회사를 다녀요? 돈 이렇게 잘 벌 수 있다면. 예전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300으로 1억을 벌었다. 1억 수익이 남겠다. 꼭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묘사를 하는 거, 이런 거 좀 믿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본인이 하지 뭐하러 소개를 하겠어요? 본인이 조용조용 몰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매 대상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경매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와 현황 조사의 역할을 하는 게, 공매에서는 공매 재산 명세서인데요. 공매 재산 명세서에는 관련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현황 조사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 기타 부분인데요. 현 거주자 오 씨의 구두 진술에 의해서 이렇게 오 씨가 임차인이 있고 다른 임대차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오 씨에 대해서는 뭐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다가 내용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분 요구 내용을 봐보면 이렇게 조 씨가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배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임차인이고 조 씨와 오 씨는 아마도 같은 가족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조 씨가 이렇게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배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 씨는 전입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증금이 0원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보증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분 요구 사항을 보시면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배분 요구를 했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배당을 받는다면 1억 4천만 원의 전액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머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 인수상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이 25%까지 떨어진, 현재 지금 얼마죠? 25%까지 떨어진 4,500만 원이죠. 4,500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5천만 원의 낙찰을 받는다면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낙찰자 인수가 됩니다. 즉 얼마의 낙찰을 받든지 상관없이 1억의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4천 인수, 5천의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9천 인수, 즉 얼마의 낙찰을 받든지 1.4억 이상의 사게 되는 물건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경매 비용하고 뭐 당해세를 더하는 거죠. 그러므로 1억 4천 이상의 낙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말에 보존 등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소유자가 매매를 하면서 바로 같은 날짜에 세입자가 들어온 물건입니다. 새 집이니까 1.4억이라는 큰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가 들어온 거죠. 이게 참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분양을 1.8억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집은 1.8억짜리 집이야. 그 다음에 세입자는 1억 4천에 들어와도 돼. 새 집이니까 잘 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물건도 1억 4천 이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시세가 1억 4천 이하로 떨어져 버렸으니, 물론 뭐 처음부터 1.8억으로 간 적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1.4억 이하로 떨어졌으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은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들어와서 낙찰받아서 팔아야 되는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이 물건은 아무래도 세입자 말고는 아무도 입찰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저는 경매 같은 경우는 근처의 낙찰 사례를 뒤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처에 낙찰 사례만 본다면 이 물건의 크기가 61.3이잖아요. 다른 물건들이 61.32의 물건들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더라도 이것만 비교를 해도 61.32가 이거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낮아야겠죠, 당연히. 여기는 더 큰데도 1.26억이고 이거는 1억 1,600입니다. 이것만 봐도 1.4억에는 좀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세를 파악하실 때 최근 낙찰 사례로 인해서 근처에 있는 낙찰된 금액을 뒤져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